메르스로 마을 전체가 격리됐던 순창 장덕마을이 2주 만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반갑게 이웃을 마주하며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장덕마을의 격리 해제로 메르스 관리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판매 급감 등 경제적 손실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내년 누리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리 예산은 지역에 떠넘기겠다는 것인데 교육청이 재정 압박을 더 받게 됐습니다. 누리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협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해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마을 전체가 격리됐던 순창의 장덕마을이 오늘 영시를 기해 통제가 풀렸습니다. 꼭 14일 만인데요. 주민들은 이웃과 얼싸안고 반가워했고 밀린 농사일에 나서며 다시 힘찬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주민 모두는 이제 오늘부터 일상생활으로 돌아가셔가지고 2주간의 메르스 격리 해제를 알리는 마을 방송. 날이 밝자마자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오랜만에 마주한 이웃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반가워요. 고맙고. 이렇게 뭔 일 없으니까 좋잖아요. 아유 진짜 답답했어요. 아주 말도 못해. 보건소 차량은 마을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농작물을 눈앞에 두고도 발만 굴렀던 주민들은 논과 밭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왜 눈에 가요? 너네 물러야 돼. 너네 물 있어야 뭐가 살아나지. 그래 물을 품지. 딸아이 등굣길에 함께하는 부모는 무사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또 다른 걱정이 앞섭니다. 얘네들은 또 어린 마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또 환자 취급을 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웃에 살던 70대 할머니는 격리 7일 만에 결국 숨졌지만 격리됐던 주민 102명 중에는 한 명의 의심 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을회관에 진료소를 마련해 닷새간 주민 건강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헌신적인 협조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집단 격리를 참아내고 일상에 복귀한 순창 주민들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메르스 광풍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순창 장덕마을이 집단 격리에서 해제되면서 도내 관리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해 농산물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 만에 바깥 세상으로 향한 문은 열렸지만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주된 생계수단이 청정 자연에서 기른 질 좋은 농산물이지만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고추장 그런 때문에 된장이라든가 한장이라든가 그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요즘에 그 메르스 때문에 오지를 않으니까. 메르스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판매장 모두 전년 대비 10%가량 매출이 급감했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도 사라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리 해제에 발맞춰 지역 행사와 축제를 재개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등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또 신용보증도 더 한도를 높였고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순창 장덕마을에 이어 김제에서 오는 21일까지 205명의 해제가 예정돼 있어 다음 주가 되면 도내 메르스 관리 인원은 30여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격리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심리치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발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의료원에 꼭 전화 주시거나. 메르스의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 피해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김제와 정읍, 순창, 고창, 부안 등 5개 시군에 우박이 쏟아져 논작물과 밭작물 등 505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우박으로 채소류 피해 면적이 128헥타르를 초과하고 콩과 복분자, 고추, 참깨 등 고부가 농산물 피해가 컸다고 밝히고 오는 24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아 정부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가축의 생산성 저하와 질병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환기와 단열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 기간을 운영해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리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은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고 지방교육재정은 압사 위기에 내몰릴 처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또다시 외면당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교부금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자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도교육청으로서는 더욱 암담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성 안 했다는 데 대해서 분개하면서 내년에는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더욱 단계를 공고히 해서 이 부분을 타개하리라고 보고,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빠진 이유에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재작년보다 1,000억 원가량 적은 2조 98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학교 기본 운영비가 97억 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교육 여건 개선 사업과 각종 지원비들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부채까지 지고 있는 도교육청에게 누리과정 몫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빚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교육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내려준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지방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가 학교 교육 사업 전반에 생채기를 남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무상급식에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또 다른 협력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서 비롯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 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광수 도의회 의장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조를 요구한 데 이어 군산시 의회,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30, 아니면 저희 지자체 군산에서 20%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좀 하자는 의미죠. 일부 시군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 보자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군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죠. 진도가 나가게 해야겠죠. 도교육청 역시 일방적인 압박이 아닌 협력과 분담을 통해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의 태도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선 시군 입장에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전라북도의 태도는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군산 대형 아울렛 입점 반대 대책위와 상인 150여 명은 오늘 군산 롯데마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산시가 시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공장 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주는 등 사기업인 페이퍼코리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안위를 무시하고 기업 논리에 편승한 것을 심판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달 말 진행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0,000원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최저임금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오늘 오후 전주 한옥마을에서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으로 밥상 차려보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며 백제로에서 자전거 행진도 벌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던 도의원이 해당 국장, 정무부지사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추진하려는 조례에 대해 도의회 김모 의원이 문제를 삼고 이에 국장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과 국장 측은 조례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무리를 빚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합을 벌였던 정운천 전 위원장이 양보 의사를 밝혀 김항술 현 위원장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에서 정운천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얻은 기세를 이어 내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전주 백제로에서 승용차가 인도 쪽으로 돌진해 가로수와 한전 지상 변압기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를 찾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에는 완주 구이면 모악터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고장으로 멈춰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